내가 아마 처음에도 얘기를 했을 텐데 수학과를 가면 처음 배우는 전공이 이거야. 집합론을 처음 배워. 알았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수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집합론이거든. 너네 지금 함수 막 쓰고 있잖아. 그지? 함수 하잖아. 자, 근데 함수를 엄밀하게 너네가 정의는 안 했을 거야. 집합이 없으면 함수를 정의할 수 없어. 근데 함수가 너네 지금 고등수학의 한 70%가 함수잖아. 제일 중요한 게 함수잖아. 집합이 안 되면 함수가 안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잘 볼게. 알았지? 근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옛날에 중학생들이 배우던 거야, 이거. 알았지? 옛날에 중학생들이 배우던 거야. 자, 어렵지 않다. 자, 한번 잘 봐볼게. 자, 일단 집합이라는 게 뭔지부터는 알아야 되니까, 자, 집합이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 자,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3 이하의 자연수. 라는 문장을 딱 봤다고 생각을 해봐. 자,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는 똑같지. 1, 2, 3이겠지. 뭐 혹은 2의 배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는 똑같아야 돼. 2, 4, 6, 8, 10, 12, 14, 16 뭐 이런 애들이겠지. 뭐 주르륵 가는 애들이겠지만. 자, 그런데 봐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맨날 나오는 건 이거거든. 자, 키가 큰 사람.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똑같나? 키가 큰 사람? 그치? 아니지. 누구는 키가 한 180 정도면 충분히 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치? 뭐 근데 누구야? 최홍만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작겠지? 자, 모두가 떠오르지는 게 똑같지 않아. 그치? 자, 그러면 근데 수학은 당연히 어떤 걸 좋아해? 이런 거 안 좋아하지.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수학에서는 이런 걸 좋아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보자. 자, 어떤 기준을 줄 거야. 근데 그 기준에 대한 대상을 내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그 대상을 모아놓은 걸 우린 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야. 됐지? 자,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놓자. 의 모임 이렇게 적어주면 모임 이렇게 적어주면 이건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뭐 이거의 모임 이렇게 해주면 이건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딱 하나거든. 자, 이런 거 봐볼까? 0 이하의 자연수. 이건 집합이 될까 안 될까? 0 이하의 자연수?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0 이하의 자연수 있어 없어? 없지. 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집합이 맞는 거야. 알았지?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근데 없다라고 모두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집합이 맞는 거다. 알았지? 0 이하의 자연수 이것도 집합이 된다. 문제 없니? 여기까지도 논리되지? 자,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자, 3 이하의 자연수. 이건 집합이 맞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이겠니? 1, 2, 3으로.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이지. 됐지? 그러면은 구성하는 우리가 요소 하나하나를 얘기해 줄 수 있지. 그치? 이런 예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집합의 원소라고 불러줄 거야. 됐지? 그러면 3 이하의 자연수는 집합이 되는 거고 이 집합의 원소는 1, 2,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2의 배수는 집합이 되는 거고. 알았지? 그러면 이거의 원소는 누구다? 2, 4, 6, 8, 10, 12, 14 이런 얘들이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요거까지는 이해했니? 요거까지는. 자, 그러면 봐볼게. 여기까지를 봐봐. 자, 봐봐. 근데 우리가 3, 이하의 자연수는 일종의 집합이라고 했잖아. 자, 집합은 주로 대문자 기호로 적어. 집합 얘를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 자, 봐봐.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 맞니 틀리니? 맞지? 맞지? 근데 수학에서는 우리 당연히 뭐해? 항상 기호를 도입하지. 이렇게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기호로 표기한다.
됐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4는 A의 원소가 아닌 거지. 그럼 얘도 기호로 도입해야 되지. 근데 보통 아니다라는 기호는 어떻게 표현해? 그냥 짝대기 그으면 되잖아. 그지? 뭐 x가 3이다, 3이 아니다, 짝대기만 표기하잖아. 자, 똑같아. 4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기할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봐봐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해보자. 자, 필수 1번 좀 볼게. 자, 집합인 걸 찾아보자. 자,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 자, 1번 키가 작다. 아니겠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지. 예쁘다. 도 아니겠지. 자, 혈액형이 B형이다. 명확하지. 야, 네 혈액형 B형이 아니야.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야. 아닌 얘들 버려. 맞아. 맞는 얘들 모아. 항상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자, B형이다는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키가 170에 가깝다. 가깝다도 되게 주관적이지. 그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것도 명확하지. 되겠다. 자, 그래서 뭐 답은 3번과 5번만 집합이 되겠다. 뭐 별거 아니지. 근데 이게 의외로 1번 문제로 가끔 나올 때가 있어. 알았지? 가끔. 좀 잘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 거 가볼까? 자, 보자.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부를 거야. 자, 그리고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할 거야. 자,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일단은 요거부터. 자, 이건 어차피 고등과정에서 다루진 않는데 그냥 봐봐. 양의 약수라고 나와 있잖아. 됐지? 원래 수학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4의 약수 하면은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누구지? 1, 2, 4지. 원래 마일, 마이, 마사도 되거든, 원래는. 수학적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근데 그것까지는 너네 다루질 않아. 알았지? 그래서 그냥 양의 약수라고 나오면 그럼 음의 약수는 뭔데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너네가 생각하는 게 양의 약수야. 알았지? 자, 그러면 가볼게. 일단 A는 뭐래? 4의 배수래. 그지? 그러면 뭐 4, 8, 12, 16, 20, 띵띵띵 뭐 이런 얘들이겠지. 이런 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겠지. 자, 그 다음에 B 봐보자. B는 8의 뭐래? 약수래. 그지? 그러면 1, 2, 4,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겠네. 자, 옳은 거 찾아보자. 자, 볼까? 1은 A의 원소이다라는 뜻이지. 자, A에 1 있어? 없어? 없어. 자, 이거 안 되고. 자, 2는 B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소리지. 근데 B에 2가 있지. 그러면 얘도 틀렸고. 자, 이거는 5는 B의 원소이다라는 뜻이지. 그치? 5 B에 없지? 틀렸네. 자,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소리지. 6 A의 원소야 아니야? 아닌 거 맞지? 그러니까 4번이 답인 거고 8은 B의 원소가 아니다. 8이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문제 없니? 자, 내용 간단하다. 자, 두 문제 빠르게 풀어볼게. 볼게. 자, 다시. 자, A라는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볼까? 4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해보자. 자, 일단 4의 약수는 명확하니까 일단 쟤는 집합이 맞다. 그지? 그러면 이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봐봐봐. 얘를 구성하는 원소가 누구랑 누구랑 누구지? 1, 2, 4지. 그치? 그러면 그냥 야 원소를 다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표기할게. 집합 A는 자, 중괄호 안에 원소를 다 적어준다라고 생각해. 알았지? 자, 무조건 중괄호로 치는 거야. 니네 멋대로 그냥 소괄호나 대괄호 치면 안 돼. 중괄호로 친다. 자, 중괄호 치고 원소를 싹 다 적어. 1과 2와 4야.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줄게. 원소를 그냥 싹 다 적자라는 거야. 됐지? 원소 나열법. 자, 여기까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의 모임. 일단 집합은 맞지. 자, 근데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 들지 않니?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적겠지? 1.1부터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저기 들어가는 제일 작은 수는 1.1이 아닌데? 1.1부터 적으면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얘가 1.1, 1.2, 1.3만 적어놓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고 1.01부터 적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겠지. 그렇다고 해서 저기다가 1.000000 그걸 계속 적을 순 없잖아, 우리가. 한마디로 쟤는 원소 나열법으로 적기가 애매하다. 그치? 됐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표기해 줄 거야. 자, 봐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똑같이 일단 중괄호를 활용을 할 건데, 됐지? 자, 여기 첫 번째, 여기다가 우리가 뭘 적어 줄 거냐면 저 원소가 가지는 형태를 적어 줄 거야, 일단. 봐봐. 저 원소가 가지는 형태는 어쨌든 그냥 숫자지. 숫자긴 숫자지. 맞지? 그러면 숫자를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야? 그냥 x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쉬워. 숫자기 때문에 그냥 x 이렇게 적고 짝대기를 하나 그어 놓을 거야. x바 이렇게 읽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적으면 이런 의미야. 자, 집합 b는 x라는 얘를 모아놓은 거야. 이 소리야. 됐지? 그러면 뒤쪽에 이제 뭘 적어주면 돼? 근데 이 x가 뭔지를 적어주면 돼. 근데 이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면서 실수인 얘야. 이렇게 적어주면, 그치? 자, x를 모아놓은 건데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야.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집합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러준다. 말 그대로 조건을 적어준 거라는 소리야. 그러면 한번 요거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y는 x 위의 점. 얘도 집합이 되는 거잖아. y는 x 위의 점. 명확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얘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건 보이지? 1,1, 2,2, 3,3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지. 그렇게 적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할 수 있어? 아, 자연수인에만 적어놓은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저 위에 점은 뭐야? 실수까지 범위 확장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맞지?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표현할까? 자, 얘는 일단 어떻게 생긴 얘지? 무조건 순서쌍의 형태지. 그치? 아, 그러니까 x, y를 모아 놓은 거야. 이런 순서쌍을 모아 놓은 거야. 이렇게 표기해 준 다음에 그러면 이 순서쌍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현해 주면 되지. 아, 근데 얘는 y는 x를 만족시키는 얘면서 x는 실수야.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그러면 x의 자 실수 여기에 넣어. 그러면 y가 완성이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좌표로 표현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일단 얘가 나타내는 게 뭔지를 먼저 앞에 이렇게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건을 적어준다. 이거에 대한 조건을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러줘. 됐지? 자, 기본적인 표현 방법은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한다.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봐봐봐. 집합을 한 개만 다루진 않을 거 아니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치?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A라는 집합은 1, 2, 4거든? 근데 B라는 집합은 뭐 2, 4, 6이야. 이런 식으로 집합 두 개를 다루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표현해주면은 우리가 좀 한눈에 들어오냐면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겹칠 수 있잖아? A랑 B는 겹치는 게 뭐지? 2랑 4를 공통인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아, 그러면 겹치는 곳엔 2랑 4가 있는데 A 쪽은 1이 있어야 되고 B 쪽은 6이 있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좀 보기가 좋다는 거야. 아, A는 1, 2, 4를 원소로 갖는 얘고 B는 2, 4, 6을 원소로 갖는 얘인데 아, 두 개가 2, 4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줘.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라고 불러준다. 됐지? 자, 표기법 3개 나왔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여기서는 아마 조건제시법이 조금 헷갈리긴 할 거야, 아직은. 자, 그런데 별거 아니다. 알았지? 자, 한번 표현을 해볼까? 자,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거는 조건제시법으로, 거꾸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건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1번부터 봐볼까? 자, 1, 2, 5, 10.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지. 1, 2, 50? 쟤 뭘 적어 놓은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 되지.
뭘 적어 놓은 것 같아? 10의 약수들을 적어 놓은 것 같지, 그지? 그러면 얘를 우린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어떠한 숫자를 모아 놓은 건데, 그지? 그럼 이제 이 숫자가 뭔지를 적어주면 되지? 아, x는 10의 약수를 모은 거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해했니? 자, 두 번째 거 가볼까? 3, 6, 9, 12, 띵띵띵. 자, 뭘 모아놓은 것 같아? 3의 배수를 모아놓은 것 같지? 자, 그러면 숫자를 모아놓은 건데, 그지? 아, 숫자는 3의 배수야. 됐지? 자, 그런데 봐봐봐. 요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두자. 자, 3의 배수라는 건 얘들아, 3 곱하기 자연수 이렇게 생긴 게 3의 배수잖아. 맞아? 얘는 3 곱하기 1인 거고, 얘는 3 곱하기 2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서 n이 자연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n이 자연수잖아? 자연수가 뭔지 누구나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자연수 1, 여기다 1 넣어. 그럼 몇 나와? 3 나오지. 그 x값을 원소로 갖는다는 소리야. 여기다 2 넣어. 그럼 6이 나오지? 아, 그거를 원소로 갖는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한다. 됐지? 자, 기억해두고. 자, 3번 봐볼까? 자,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 이번 원소 나열법 해보자. 그러면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를 쭉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누가 있어? 2, 4, 6, 8, 10, 12까지 적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자, 4번 봐볼까?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래. 됐지? 자, 그럼 봐봐. 이런 건 어떻게 시작해, 얘들아? 나머지가 1이다, 1부터 시작한다. 나머지가 2다, 2부터 시작한다. 나머지가 3이다, 3부터 시작한다. 됐니? 나머지가 1이다, 1부터 시작하자. 됐지? 근데 몇으로 나눴을 때니까? 3으로 나눴을 때니까 어떻게 하면 돼? 3씩 계속 더해 나가면 돼. 이해했니? 그러면 여기서 3 더하면 4, 여기에 3 더하면 7, 여기에 3 더하면 10, 여기에 3 더하면 13. 근데 되게 많지? 몇 개 적고 그냥 점점점 적으면 된다.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저런 규칙을 갖는 숫자들이 뒤에 더 있어 라는 그냥 의미인 거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4번 한번 봐볼까? 자, 봐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 잘 봐라. 자, A라는 집합이 0, 1, 2인 상황에서 봐봐. 자, B라는 집합은 요렇게 표기가 돼 있어. 자, 봐봐. 이거를 의미를 이해해야 돼. 자, 봐라. 누구를 원소로 갖는데 일단 앞에 있는 얘를 원소로 갖는다는 소리야. 아, 얘는 x 더하기 y라는 얘를 원소로 갖는 얘야. 됐지? 그러면 이제 x가 뭐고 y가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x가 뭐고 y가 뭔지를 뒤에서 알려줄 거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지? x는 누구의 원소래? a의 원소래. 근데 a의 원소가 누가 있어 지금? 0, 1, 2가 있잖아. 아, 한마디로 x에는 0과 1과 2가 들어갈 수 있어? 이 소리인 거야. y에도 누가 들어갈 수 있대? 0과 1과 2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뭐해?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b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얘야. 이런 의미인 거야. 됐지? 그러면 볼까? b는 일단 0을 원소로 가질 수 있겠지. 0 더하기 0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도 원소로 가질 수 있겠지. 0 더하기 1 하면 돼. 누구도 가능해? 2도 가능하지. 3도 가능하니? 4까지 만들어줄 수 있니? 5부터 못 만들지. 그래서 답은 0, 1, 2, 3, 4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2 더하기 2까지밖에 없잖아. x가 2고 y가 2인데 어떻게 5를 만들어? 최대값이 2 더하기 2잖아. 이해했어? 근데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이게 난 실수할 것 같다 왠지. 자, 표 그려 얘들아.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고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잖아. 얘를 더하면 되잖아. 그지? 0 더하기 0. 여긴 1, 여긴 2, 여긴 1, 여기 2, 여기 3, 여긴 2, 여기 3, 여기 4잖아. 이런 숫자들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누구 만들 수 있어? 0, 1, 2, 3, 4 만들 수 있잖아. 아, 그리고 중복된 거는 여러 번 적지 않는, 딱 한 번만 적어야 돼. 됐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와볼까?
자, C가 봐, C. C는 뭐래? X, Y라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이런 의미지? 아, X랑 Y를 곱해주자. 근데 X는 A의 원소이고 Y는 A의 원소야. 이런 의미지. 그럼 마찬가지로 X에 0, 1, 2 넣어, Y에 0, 1, 2 넣어,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적어줘. 이 소리인 거야. 됐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번엔 곱하는 거잖아. 곱하면 0, 0, 0이지. 곱하면 0, 1, 2지. 곱하면 0, 2, 4지. 그러면은 C는 누구로 구성된다? 0과 1과 2와 4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이 되겠네. 이해했어? 뭔 소린지? 됐지? 자, 해볼게. 세 문제 시작. 자, 집합을 조금 분류해 줄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다. 자, 볼게. 일단 A라는 집합이 이렇게 가볼까? X와 X는 6의 약수. 됐지? 자, 그리고 B라는 집합은 X바 X는 2의 배수. 이렇게 줄게. 자, C라는 집합은 X바 X는 1 미만의 자연수. 일단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니? 자, 그러면 봐보자. 6의 약수니까 얘는 원소가 몇 개야? 4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 1, 2, 3, 6일 거 아니야. 그치? 아, 얘는 원소가 4개다. 얘는 어떻게 돼? 2의 배수니까 원소가 많다. 그냥 원소가 무수히 많다. 얘는 원소가 몇 개? 0개. 없겠지. 1 미만의 자연수 없잖아. 자, 볼게. 일단 구분을 해보자. 얘 봐봐. 원소가 4개. 한정돼 있지. 이렇게 원소가 한정돼 있는 얘를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원소가 되게 많지. 이런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 당연히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겠지. 얘는 원소가 없어. 0개지. 물론 유한집합이기는 하지. 근데 얘는 뭔가 좀 특이하잖아. 특수해서 얘는 공집합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줄게. 우리가 원소가 없는 얘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얘를 말로 표현해보자. 다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이다. 맞아? 귀찮잖아? 자,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기한다. 알았지?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라는 소리잖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앞으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N하고 괄호치고 집합 이렇게 적어줄 거야. 이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건 몇이니까 지금 4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보자.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건 당연히 다루지 않겠지. 얘는 셀 수가 없으니까 원소의 개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거야. 그치? NB 이런 기호는 쓰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자, 그런 다음에 공집합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얘도 어쨌든 C의 원소의 개수는 0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건 비어있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특별하게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동그라미에 짝대기를 그어서 표기할 거야. 이렇게 있으면 원소가 개수가 0개인 집합을 의미하는 거다. 됐어?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봐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야 돼. 자, 잘 봐. A란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NA 몇이지? 몇이야 이거? 1이야 1.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네가. 됐어? 자,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돼. 그냥 비워져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됐어? 근데 이게 얘 봐봐. 근데 A라는 집합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지. 됐지?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얘는. 원소가 뭐야?
이게 원소인 거라고. 얘가 원소. 여기가 꼭 숫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얘들아. 이런 이상한 기호가 들어가도 된다니까. 됐지?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한 개이다 이 소리인 거야. 그러면 얘는 봐봐. 자, 그러면 얘는 몇이야? 얘는 0이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는. 다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건 0이야. 그런데 요건 몇이야, 그러면? 요건 1인 거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건 1인 거야. 돼서? 헷갈리면 안 돼. 까딱하면 이거 실수한다. 헷갈리지 마, 알았지? 여기에 집합 기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이 집합 기호를 무시하고 보면 안 돼. 이렇게 생긴 집합, 이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얘는 이렇게 생긴 집합이 원소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는 이러한 얘를 원소로 갖는 얘니까 원소가 한 개인 거고, 얘는 원소가 비어있는 집합의 의미잖아. 얘는 0개인 거야. 됐지? 요것만 좀 구분하자, 잘. 자, 그러면 5번 일단 한번 봐볼까? 자, 이건 빠르게 가자. 자, 무한집합 계산해보래.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 찾으라는 거지? 1번 봐봐봐. 자, x는 3n. 원래 저렇게 생긴 건 무수히 많겠지만 n이 1, 2, 3, 4라고 적혀있지, 옆에. 그러면 n에 몇 밖에 못 넣어? 1, 2, 3, 4밖에 못 넣어. 그러니까 쟤는 원소가 몇 개 있냐? 4개 있냐? 됐지? 자, 2번 봐봐봐.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무수히 많겠지? 아니지. 없지. 한 자리 홀수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원소가 몇 개? 0개. 얘 유한집합인 거지. 0개니까 공집합이고. 자,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분수. 더럽게 많겠지. 됐지? 더럽게 많을 거야. 자, 얘가 무한집합일 거야. 그치? 보통 실수와 실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자, 세 자리 자연수. 물론 많긴 하지만 어쨌든 900개밖에 안 되잖아. 100부터 999까지니까. 그치? 유한집합이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유리수. 이거잖아. 그럼 1과 2 사이에 있는 유리수.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는 거지. 얘도 되게 많을 거다. 자, 3번과 5번이 무한집합이다. 요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 자, 그럼 봐봐봐. 6번 이거 이제 헷갈린다. 자, 잘 봐라. 잘 봐.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무슨 의미라고? 이렇게 생긴 집합 원소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원소 몇 개? 한 개. 그치? 얘는 0이 아니고 1. 자, 두 번째. 자, n. 이거는 무슨 의미다? 자, 요렇게 생긴 얘 원소가 몇 개?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원소 몇 개? 2개? 하나, 둘. 됐지? 2개. 얘는 1이 아니고 2. 됐지? 자, 요건 봐보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집합이 원소가 몇 개? 3개. 이렇게 생긴 집합이 원소가 몇 개? 2개. 그러면 3 빼기 2니까 답은 1. 맞는 거지. 자, 여기 봐볼까? 요렇게 생긴 얘는 원소가 몇 개? 1개. 이렇게 생긴 얘 원소 몇 개? 1개. 1은 1보다 크다.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자. 자, 얘는 그러면 원소가 몇 개? 1개. 얘는 원소가 몇 개? 0개. 얘는 원소가 몇 개? 얘는 1개. 얘는 2개. 됐지? 다 더하면 4개. 됐지? 문제 없니? 요거는 실수만 안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되게 익숙해질 거야. 자, 해본다. 300, 301 시작.